구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구리를 많이 사서 오르는데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현상이 당연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 모으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자재의 재발견 옥지회 박한길입니다. 연구원님,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오늘도 트럼프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또 트럼프인가요? 네, 또 트럼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할 얘기가 트럼프 얘기 말고 그렇게 크게 없어요. 웬일로 관대하시네요? 왜냐면 저도 트럼프 얘기할 거라서. 먼저 준비한 거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가장 핫 이슈 구리 관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알루미늄이랑 자동차 관세 부과된 걸로 아는데 벌써 구리도 관세를 부과했나요? 아닙니다. 구리 관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됐는데요. 관세 조사 정도만 지금 지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고편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날짜가 딱 명시된 다른 관세랑 다르게 구리 관세는 언제 어떤 규모로 나올지 몰라서 더 핫 이슈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연초부터 3월 28일 현재까지 컴엑스 구리는 27% 오르면서 원자재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 부과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리 구리를 쌓아두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리 관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국으로 구리가 이동하기 시작해 현재도 한 50만 톤 이상의 구리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오른 이유도 이번에 금 가격이 오른 이유랑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금은 귀금속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로 미국의 선제적 매집 수요가 높아지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구리 재고도 금 재고랑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도 금과 같은 이유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구리 수요가 많아진 거면 미국 구리만 오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런던 LME 구리도 오른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런던 LME 가격이 오른 이유는 구리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이 아닌 지역에 구리 시장이 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LME 전기동은 이 코맥스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 11% 정도 올랐는데요. 이는 비미국 구리 시장 긴축에 기인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LME 재고는 연초 이후 21% 정도 감소했고요. 심지어 그 중에서 출고 예정 재고 비율은 50%까지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출고 예정 재고는 또 뭔가요? 네, 출고 예정 재고는 이 canceled warrant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출고 예정인 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어 반복적인 설명보다 출고 예정 재고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이 LME에 보관된 재고가 이만큼 있으면 이 중에서 내가 이만큼 찾아가겠다라고 예약해 놓은 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LME 재고를 볼 때 표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 LME 재고 중에 출고 예정 재고가 아닌 재고, 그러니까 가용 재고를 진짜 재고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LME 재고가 한 22만 톤 정도 있고 출고 예정 비율이 한 50% 된다 치면 11만 톤 정도가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요. 그래서 왼쪽 LME 차트랑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코맥스 구리 재고를 같이 보면 LME에서 나왔던 구리가 지금 코맥스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은 구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구리를 많이 사서 오르는데 혹시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게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네, 이런 현상이 당연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 모으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그 시기가 구리 관세 조사가 종료되는 시기, 그러니까 조사 명령으로부터 최대 270일 이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월 25일에 트럼프는 구리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니까 9개월 뒤인 한 11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를 보니까 11월이 아니게 됐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연말쯤이 돼야 윤곽이 좀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최근에 블룸버그 기사가 하나 뜨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 보시면 트럼프가 몇 주 안에 구리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3월 26일에 이 기사가 뜨면서 구리 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 3월 25일 $10,000가 넘던 구리 가격은 지금 3월 한 말까지 9,778달러까지 하락했고 3월 말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주어진 시간이 270일 아니었나요?
갑자기 다음 달에 발표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조사를 시킨 것은 사실 관세에 필요한 요식행위일 뿐이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구리에 관세를 매기고 싶은 거니까 굳이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왼쪽에 계신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 선생님께서도 미국 상무장관은 가능한 빨리 이 조사 결과를 대통령 책상에 올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트럼프 타임이니까요. 나바로 씨가 언급한 상무장관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계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이제 언급이 되셔가지고 귀가 조금 간지러울 것 같습니다. 표정이 진짜 간지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구리 50만 톤이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입니다. 배를 이용해서 구리를 옮기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구리 관세가 한참 있다가 부과될 것 같으니까 이제 거래자들은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구리를 이동시키려고 한 것인데요. 이제 관세가 조만간 부과되게 되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 뒤에 구리가 미국에 도착하면 그 구리에는 관세가 매겨질까요? 안 매겨질까요? 당연히 매겨질 것 같아요. 왜냐면 구리를 보내려고 배에다가 실은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 관세는 당연히 미국에 도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구리를 선적하려는 수요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럼 외국에서 구리를 사온 사람은 되게 황당하겠네요. 트럼프는 왜 구리에 관세를 매기니 많이 이런 걸 하는 건가요? 놀랍게도 트럼프가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국의 구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죠. 트럼프는 현대사회에서의 이 구리 중요성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구리는 인프라,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산업에 사용되고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광물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모든 게 다 있는 미국은 전 세계 7위일 정도로 당연히 구리 매장량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구리의 거의 절반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전 세계 채굴 구리 중 미국의 비중은 5%도 안 되고 심지어 재련 생산량은 4%도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장량이 그렇게 많은데 왜 채굴은 5%밖에 안 하고 생산은 4%밖에 안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바로 생산의 이익에 비해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이 쇠퇴한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금속은 공식 가격이 있으니까 중국의 파나 미국의 파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금속을 만드는 데 드는 시설 유지비나 인건비 등 비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생산업체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는 문을 닫고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 논리에 따라서 구리가 미국에서 덜 생산되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구리를 미국에서 다시 생산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시장 논리에서는 그게 타당하지만 트럼프는 안보 논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리의 채굴과 정년 생산 모두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은 전 세계 4위 국가일 정도로 절대적인 구리 채굴량 자체도 꽤 많고요. 심지어 콩고나 페루 같은 국가의 광산 자본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광 생산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점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재련 차트를 보면 중국이 아예 대놓고 그냥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기동 생산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구리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거군요. 구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트럼프가 관세 조사를 시작한 뒤부터 미국이 구리를 폭삭 사가면서 구리 가격이 올랐고요. 전 세계 구리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런던의 LME 구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구리 관세가 빨리 좀 일찍 매겨질 거라는 발표가 나면서 구리에 대한 선제적인 매집 수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구리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구리에 이렇게 목숨을 거나 봤더니 미국에서 다시 구리를 생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구리의 양에 비해서 수입하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트럼프의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깔끔한 요약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선임님이 준비한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연구원님 말씀하신 구리 관세도 그렇고 요새 트럼프가 관세 매기는 것 좀 보면은 좀 보호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쵸. 꼭 자유무역이 정답이라고 볼 순 없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아도 이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으로 인한 폐해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좀 배우니까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신 지도 꽤 되신 것 같으니까 관세가 핫 이슈가 된 기념으로 제가 보호무역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일단 알려줘 보실래요? 그럼 일단 1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했는데 전쟁 자체는 유럽하고 주로 아프리카 지역 이런 다른 데서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재건해야 되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니까요. 그러면 잠시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20년대 미국은 지금처럼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선임님 말대로 1920년대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네, 그때 부과했었던 관세는 포드니 맥컨버 관세고요. 이때 이제 1차 전쟁 중에는 식량은 계속 필요하고 근데 유럽은 전쟁 중이니까 그거를 스스로 생산을 하기는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이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 생산은 영향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농부들이 유럽에다가 농산물을 수출을 하면서 떼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농산물을 자급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일부 농산물이 미국으로 다시 수입이 됐어요. 근데 이때 미국 농부들이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농지를 더 사서 농산물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힘들어진 농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국을 지키겠다고 시행한 관세예요. 그럼 포드니 맥컨버 관세 이전에는 관세가 없었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관세는 포드니 맥컨버 관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주요한 관세 3가지를 비교해 놓은 표고 이 표는 그냥 옛날에는 이랬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트렌드를 보는 것 같아요. 네, 1909년에는 관세가 포드니 맥컨버 때보다 더 높았고 포드니 맥컨버가 시행되기 전에는 1913년에 잠깐 낮아졌다가 1922년에 다시 높아졌다고 나와 있네요. 결국 그런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품들은 결국 한 40% 정도의 관세가 적용되는 거군요. 포드니 맥컨버 관세 말고도 경제학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관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스무트할리 관세인데요. 스무트할리 관세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 1922년도 부과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더 관세를 높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스무트할리 관세라고 하면 이 관세가 대공황을 초래했다, 대공황의 원인이 된 관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대공황은 1929년도에 시작을 했었던 거고 스무트할리 관세는 1930년에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지속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겠죠. 어쨌든 스무트할리 관세 이후에 미국은 평균적으로 무역 장벽을 한 50% 이상으로 높여놨고 당시 무역 상대 국가들 한 25개국이 나도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국제 무역량이 그 이후에 6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경제는 이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관세 장벽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대공황이 터졌고 그 이후로 관세가 추가로 높아졌다. 그리고 국제 무역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데 국제 무역량을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가 관세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보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상의 선후 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단순하게 배워서 그렇지 포드니 맥컨버 관세든 스무트할리 관세든 관세가 곧 국제 무역량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어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이 표는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의 실질 GDP 그리고 실질 수출 이런 것들을 나열한 표예요. 스무트할리가 1930년대니까 딱 1929년도하고 1931년도 이렇게 단순하게 봐볼게요. 승수효과라 그래서 수출 하락이 가지는 어떤 연쇄적인 작용을 고려한 값이 어림잡아서 2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면 수출 하락이 실질 GDP 감소에 기여한 정도는 한 21%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대충 20%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출 하락이 실질 GDP 하락에 기여한 바가 20%다. 숫자는 20%인데 20%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한 기여가 맞다.
아니면 상당한 기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는 20% 정도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수출 하락이 실질 GDP 하락에 기여한 아주 주된 원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 무역량 감소가 이 미국 GDP 감소에 한 20%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은 이 주된 원인이냐를 떠나서 무역량 감소로 경기가 일부 악화된 것은 맞는 말이고 이 무역량이 감소한 이유를 좀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무역량 감소가 단순히 스무트할리 관세로 비롯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스무트할리 관세 이전에 이미 대공황은 시작이 됐었고요. 캐나다나 영국을 비롯해서 상대 국가들도 다 소득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 국가들도 경기가 다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는 쓸 돈이 적어진다는 거고 경기가 악화된다는 거는 스무트할리 관세가 있었든 아니면 포드니 메컨버 관세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국제 무역량은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관세가 국제 무역량의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공으로 또다시 경기 악화라던가 이런 역사가 반복될 거냐고 물으면 그건 모를 일이라고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유일한 변수가 아닌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제가 다시 파탄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출 하락이 경기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은 해볼 수 있고 또 관세가 무역량 감소의 주된 원인인지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트럼프와 보호무역을 연관지을 수는 있어도 이게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엄청 길게 말한 것 같은데 짧게 요약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별 말씀을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의 구리 관세 그리고 보호무역과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